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잠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할 예정인데요. 발표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입장 발표를 분석해 보고요. 또 내일 있을 소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강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는 대통령이 누구죠? 일단 작년이죠. 작년 3월 21일에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1년하고 일주일 전이죠. 한번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으로 따져고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 비자금 가지 혐의로 한번 소환이 된 적이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된 적이 있고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에는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연희동에서 골복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고향인 합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바로 압송돼서 바로 안양구치소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도 구치소로 이렇게 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초동으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현장 화면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곧 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서울 영포 빌딩입니다. 잠시 뒤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포 빌딩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장소로 지금 주목됐던 곳이죠? 사실 이제 저 영포 빌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이제 청계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해서 한 재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영포 빌딩이 계속적으로 많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에 일단은 청계재단이 있고요. 또 다스와 관련된 협력사랄지 그런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검찰에서 2번 정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2번째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하에서 또 비밀 창고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1층에 보면 이제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어떤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밀 창고에 의도적으로 감춰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다스와 관련된 어떤 문건도 발견이 됐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부분이 또 발견이 돼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는 그 대통령 기록물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영장 형식으로 그 부분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법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잠잠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영포 빌딩에서 오늘 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영포 빌딩에 대해서는 저게 다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대치동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의문이 갑니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소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소환은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경호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선과 출발 도착을 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소환 하루 전날인데 특별히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히 준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가서 법리 다툼을 해야 될 테니까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택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이 합류 못하셨는데 어떤 전략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걱정스럽죠.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많이 있어야 검찰의 신문에 응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정석이 참여 못하게 되어서 그 문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조사 때는 그런 변호사 두 분 다 동석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주세요. 변호사는 세 분이 아마 동석을 하게 될 겁니다.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으로 발표될 겁니다. 세 분이라면은 지금 알려진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영현 변호사하고 김병철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입회하게 될 겁니다. 그럼 김병철 변호사 선임계는 오늘 제출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 외에 뭐 또 내일 내일 수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께서 대개에서부터 검찰총사까지 같이 수행 모시고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조사 때는 좀 말씀하실 거를 잘 좀 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질문 요지가 뭔가요? 내일 뭐 검찰 청사 앞에서 특별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발표하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검찰 조사 때 좀 협조 잘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좀 많이 하실 예정이신지. 협조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 말고 다른 입장 표명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그는 좀 기다려 보시죠.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화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그럼 혹시 살펴본 결과 문제될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변호사들하고 대통령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동기 변호사는 공식 변호인단에서 빠져도 뒤에서 사건 맡으시는 건가요? 변호사로서 역할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조언이야 하겠지만 변호를 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협회 이 결정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자택에서 어떻게 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내일 소환 앞두고 글쎄요, 그거까지 다 해야 되나요? 변호인단에서 보고는 받고 계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 변호인단이 자택에 가서 이제 만나 뵙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는 같이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검찰 조사 때도 지금 혐의 부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반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변호인단 외에 따로 로펌이 있나요?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이 변호인단은 보강이 될 겁니다. 변호인단 선임에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자, 예, 반복된 질문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이쯤 됐죠? 오늘 3시에도 그럼 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 입장 말고 별도로 입장이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3시는 없는 것으로 하죠. 이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환 앞두고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으신지. 아마 내일 포토라인에 서시면 한 말씀 하실 겁니다. 따로 뭐 전하신 말씀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정리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브리핑은 소환 이후에도 계속 예정이 돼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기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듣고 들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법률적인 다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아마 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그 건물 입주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할까요?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내일 예정된 소환 시각이죠. 9시 반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가기까지의 출발 시각, 동선, 검찰청사 도착한 이후에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검찰에 올라가서 누구와 차를 마신 뒤에 본격적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장 발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명박 대통령 소환 시간이 이제 9시 반이니까 집이 논현동이죠. 거기서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9시 한 15분 정도의 자택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검찰청사에 도착을 하면은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지금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본인들의 자신의 생각을 좀 많이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을 때 했던 말들 보면 송구스럽다, 면목 없다, 무리를 빌어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들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총사 포트라인 앞에서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정치보복이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네. 정동기 전 민정수석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어요. 일단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도에 BBK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사건에 사실은 당시에 이제 대검 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차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변호사법 3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신이 재직 중에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변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만약에 선임해서 변호 업무를 하게 되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동기 변호사는 참여할 수가 없고, 지금 강훈 변호사 예. 당시 이제 법무비서관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피영인 변호사는 이제 로펌 소속인데 예. 같이 합류를 해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변호사 한 2명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도 있어야 하고요. 또 입회할 때 조사받을 때 동석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뭘 정리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의견서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에 비하면 한 10건, 20건을 합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방대하고 혐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최하 5명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 일단 출석할 때만 해도 한 3명이 동석을 할 것이다. 네네. 바꿔가면서 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지 김동철 못한 변호사라고 김병철 또. 변호사인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추후로 아마 변호사는 추가 선임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혐의,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과 많이 아마 연락을 해서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검찰의 질문이 어느 선에서 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이미 준비를 다 했다고 봅니다. 변호사 비용에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저 부분은 사실 언뜻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서울시장을 할 때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제 청계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조사 결과가 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인가 아닌가를 좀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다스의 재산 가치가 수조 원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차명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이나 이제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이제 뇌물이 있는데 그 액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숨겨진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도덕적인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내일 그 소환 때 같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할까요? 맹영규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논현동 자택부터 검찰에 갈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맹영규 전 장관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검찰청사에 출두하는 과정 이 모두를 맹영규 전 장관이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조사받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1001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다는 그렇죠. 곳이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을 때 이제 경호 문제가 있고 애우 문제가 있어서 특수 일부 검사실을 이제 개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동쪽 끝 10층입니다. 1001호가 있고 1002호가 있는데 1002호는 이제 휴게실을 쓰고요. 100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은 다음에 이제 집기 같은 건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근데 처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포토라인 섰을 때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 쓴 다음에 뭐 윤석열 지검장이나 아니면 한동훈 제3차장이 나와서 영접을 해서 티타임 정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많이 협조를 좀 부탁한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1001호로 가죠. 근데 1001호는 그 첨단범죄수사 2부하고 특수부가 같이 있는 것이고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철문도 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변호사가 뭐 동석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다스와 관련돼서는 그 다스와 관련된 수사는 그 신봉수 부장 검사 그리고 그 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한경호 송경호죠. 송경호 부장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2부장. 그렇죠. 이게 다스부터 조사를 할지 이제 뇌물부터 조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다스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뇌물 수사로 넘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갈 건데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내일 조사 과정 또 어떤 게 주목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창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 특활비하고 삼성이 그 소송료를 대납했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먼저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오래된 문제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순서가 아마 이렇게 그래서 그 신봉수 첨단범죄수사부장은 D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검찰 조사하는 걸 보니까 오전 9시 25분에 출석을 해서 티타임 잠깐 갔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마친 게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거의 뭐 14시간가량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조서 열람에 한 7시간 정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55분에 귀가를 하게 됐는데 이번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정 전에는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모레 새벽까지는 귀가까지는 모레 새벽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검찰도 사실 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조사를 하는 기법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한 번 부르고 지금 다시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시죠.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번 불렀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준비를 아마 철저히 했을 거예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 이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말이죠. 한번 지금 뭐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뭐 국정원 댓글이랄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거랄지 여론조작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이번에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조사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려진 것은 120항 이상의 항목을 검찰에서 이미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관련된 혐의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다스와 관련된 부분, 물론 다스와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이랄지 비자금 횡령 한 300억, 그리고 삼성 대납 문제 그 500만 달러죠. 그다음에 이제 뇌물과 관련된 겁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거,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런 건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부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 가지를 묻고 계속적으로 또 추궁하면서 가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시간적이 안 되고 더군다나 검찰에서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막 끝까지 추궁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조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오가고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신문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번의 조사를 끝나는데 검찰의 목적은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일단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상당성 거기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세세한 거, 그다음에 측근들 말과 틀린 거, 그다음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구속이 되면 계속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로서는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뭐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많이 갖춰 있겠죠. 그런데 검찰로서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를 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불행한 일로 이렇게 끝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구속 영장 청구까지를 그렇게 많이 끌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잣대가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구속까지 소환에서부터 구속까지가 열흘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3월 말 정도에는 영장 청구를 결정될 겁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짚고 넘어가죠. 이게 전직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돼서 재판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 이거는 현 정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안 될까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적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제는 검찰이나 현 정부에서 보기에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고려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명의 날은 내일로 다가왔고요. 내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된 소식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대생을 그 호텔 룸인지 룸카페인지 불러서 이 성추행을 하려 했다라고 한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아주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진까지 들고 와서 정봉주 전 의원은 그 문제가 된 당일날 12월 23일에 현장에 자신은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당일날 그날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반론이 나왔죠. 다른 그 당시에 수행했던 인사를 이렇게 증언을 실어서 그 호텔에 정봉주 전 의원이 간 것이 사실이다라고 민국판가 예, 그렇습니다. 프레시안이 또 반박하는 기사를 예. 싣고해가지고 지금 과연 12월 23일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느냐, 호텔에 있었느냐까지 그 사실 자체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프레시안과 이 정 전 의원 간의 법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일단 어제 SNS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인내어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으로 달려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오늘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양상이 좀 약간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3일과 24일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자기 어떤 알리바이를 얘기를 했죠. 사진도 하고 또 명진 스님을 만났고 그 시간에 내가 24일이 됐건 23일, 12월 23일이 됐건 24일이 됐건 거기로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과 프레시안에서 반박하는 것은 23일이라고 확정을 했어요. 날짜를. 그럼 23일에 이제 모아지는 거고. 그런데 23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3시와 5시에 보통 그 렉시턴 호텔이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 룸이 있고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에 5시라고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완전히 자기는 이제 완벽하게 입증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 제 발로는 그날 23일 맞는데
그 자리에 분명히 갔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국파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 운전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23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얘기가 나왔고, 물론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가 된다고 한다면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그날 한두 시에도 그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걸 또 다시 어떤 형식으로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정작 프레시하는 문제를 삼는데 그 A 양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고고 그렇죠. 명예훼손이잖아요. 취재원이 누군가 드러났잖아요. 예.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건데 예. 취재원이 이미 드러났고 언론사는 그 취재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음모기 때문에 언론사가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론사를 처벌하는 게 맞고 또 만약에 본인이 그 피해자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음모주의 차원에서 언론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박수현 전 의원도, 전 대변인도 충남도지사 선거운동을 접지 않고 본인은 계속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비 후보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당에서 또 정봉주 전 의원 경우에는 아직 민주당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죠. 심사를 앞두고 심사도 있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체 구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급적 내리려고 지금 지도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건 미투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 안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약자인 여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다는 것이 미투 운동의 본질인데, 그 박수현 전 대변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혼과 개인사의 문제다라는 점에서 미투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 정도의 그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적합한가라는 또 그런 도덕성 논란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